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좋은 날이에요. 네, 좋은 이 정도면. 근데 외국인 안 들어오네. 안녕. 도로 가는 느낌이에요. 가, 잘 가. 필요 없어. 씨. 네. 네, 외국인 다시 팔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크게 뭐 떨어진 건 아니죠. 개인 투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4,5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60억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3,300억 도로 나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37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1,2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철강금속 2.76% 올랐는데요. 뭐 철강주들도 뭐 오르긴 했지만 또 알루미늄주들이 알루미늄 미쳤다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로. 사마알루미늄 상한가 갔고요. 와. 놀랍죠. 요즘 아주 모 운용사 주식이 고리타분한 주식 많이 들고 있었는데 한 3년 4년 그래서 구진했는데요.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좀 신기하다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데 관련 이것 기업들이.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 뭐 이 기업은 이제는 모르겠는데 요즘 잘 오르네. 그 주식들이. 네, 일단 한 가지 우려가 있죠. 어떻게 팔고 나올까? 물량이 네. 많다면요. 물량이 많다면 거래량 적은 회사들은 어떻게 팔고 나올까? 네.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네. 조일알미늄도 21% 올랐고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대한제강 10%, 동부제철 5%, 현대제철 4%, 포스코도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철강주들은 이제 알루미늄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알루미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는 중국인데요. 그렇죠? 이 중국이 이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를 절반 이상을 기니에서 조달을 합니다. 근데 이 기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수급 조달 차질 우려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은 철광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철강 제품 가격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스프레드 개선 기대 때문에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포스코를 비롯한 이제 철강주들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NH증권 변종만 연구원이 9월 3일 기준으로 철강석 가격이 한 달 새 22% 하락을 했고, 네. 중국 철강 기업들이 스프레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40% 정도 오른 기업이 있는데요. 보산철강이라는 회사였고요. 안강철강도 28% 큰 상승을 회사죠. 했습니다. 중국에. 네. 스프레드 확대는 수익성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 상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 낮아진 철강석 가격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이 제품 가격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면은 철강 제품 가격도 시차를 두고 좀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석 가격 하락만 가지고도 철강 업체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한 5.7% 정도 빠졌고요. 뭐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조금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계속 짓눌린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상장 이후에 많이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크래프톤 제외하군요. 지난주에 우정사업본부가 1.1조 원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호예수 물량이 1개월 만료된 물량이 314만 주가 해제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대두되고 있고, 물론 이 314만 주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수 대비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6개월 물량 확약도 꽤 많죠. 3개월 물량이랑. 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입니다. 1개월 보호회수 해제 물량이 94만 주 나오고요. 전체 기관 배정의 17% 비중이고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는 1.92%입니다. 1.92%는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한데 오늘 카카오뱅크 어저께 출회된 나온 해제 물량이 0.6% 정도 비중이거든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만약에 이 큰 우려를 뽑아낸 영향이 있다면 1.92%도 꽤 적지 않은 물량인 것 같긴 합니다. 하루 거래량의 10%를 내가 팔려면 네, 주가 무조건 빠져요. 그렇죠. 제 경험상으로는. 10%를 살려면 무조건 오르고. 그만큼 총 거래량이 많으면 소화를 무난히 시키는데 거래량 대비 내가 팔려고 하는 비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총 비중 대비. 근데 이 정도면 주식수의 1.9%면 하루에 못 팝니다. 죽어도. 몇 날 며칠 팔아야 될까? 그렇겠죠. 그럼 계속 몇 날 며칠 매도 압박이지.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건 뭐
정확한 데이터 아니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8일입니다. 조금 남았고요. 6개월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394만 주 있습니다. 이건 좀 큽니다. 네. 전체 기관 배정 물량의 31%이고요.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는 5.15% 정도가 네. 됩니다. 이 오버행 물량이 좀 많은 종목은 상장 후에 주가가 특히 더 많이 상승할수록 부담입니다. 근데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좀 부담이 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바이트댄스에 500억 투자를 받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7%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5% 정도 빠졌습니다. 네. 오늘 장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 조회 공시 요구에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하락 이유였던 것 같고요. 헤럴드 경제가 그 전에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바이트댄스한테 500억 투자를 받고 바이트댄스는 10% 미만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막판 실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이 훨씬 넘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현재 키다리 스튜디오는 네이버, 카카오에 이은 3위 웹툰 사업자이고요. 2017년에 웹툰 플랫폼 봄 코믹스 인수를 시작으로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웹툰 플랫폼인 레진 코믹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DP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네, 군대 관련 드라마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거 원작 웹툰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미래에셋 박정엽 연구원 코멘트는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의 PSR은 4.4배 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인수된 와패드, 레디시의 기업 가치는 PSR 한 15배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 대비하면은 뭐 확실히 싸 보이긴 하고요. 바이트댄스의 투자 규모가 만약에 확실시 된다면 목표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뭐 일단 부인 공시는 냈습니다. 네, PSR은 매출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 네. 얘기입니다. 네. 네. PSR 4.4배면 뭐 싼 건 아닌데 뭐 일단 굉장히 성장하는 섹터니까 피어들이 뭐 15배 이상 받았다니까 그거 대비 싼 거 같긴 합니다. 그 제조업 일반 제조업은 PSR 1이에요. 1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현대차에서 독일 미넨 모터쇼가 열렸었잖아요. 네. IAA 모빌리티 2021이었는데요. 아이오닉 5 로보택시 그리고 아이오닉 6 콘셉트카 프로페시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이오닉 6 사진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스포츠카 같이 생겼던데 이 앱티브와의 합작사가 있는데요. 이 모셔널을 통해서 2023년에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에다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지난달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인증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레벨 4는 이제 비상시에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도 밝혔죠. 그러면서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 대신 수소 전기차만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가는 조금 약했습니다. 여러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 CEO들이 반도체 부족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계속 전망을 그 내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 하웨이 반도체 수입 허용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오죽 급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폭스바겐, 포드, 다이밀러 경영자들이 다 입을 맞춰서 이렇게 장기화될 것 같다고 우려를 했고요. 폭스바겐 CEO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고 있다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올 여름쯤에 보통 이제 쇼티지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죠. 상당수의 반도체 재료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조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장 차질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반도체 칩 부족이 포드 경영진은 이제 2024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점유율 확대가 이 칩 부족에 좀 특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포드의 소형차 포커스라는 차종의 경우에는 반도체 칩 한 300개 들어가는데요. 전기차는 한 3,000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올수록 전기차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 칩 부족이 좀 더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내 생각엔 조금 다른 게 AP 하나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없앨 것 같아요. 반도체를 통합 직접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AP 강력한 AP를 하나 달아가지고 다른 막 차량 각종 그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 센서와 그 반도체는 없애고 그냥 중앙 제어로 다 끝내버리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때라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리튬, 플라스틱, 철강 등의 공급이 모두 부족하다. 예, 전방위적인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한 1%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기아차는 0.2% 정도 하락을 이게 했습니다. 미중 무역이 안 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아이고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 부분은 아니, 이 정도까지 계속 부족한가?
조금 이상하네. 네. 그리고 오늘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그냥 그저 그랬는데요. 2차전지 소재주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CATL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폭등했습니다. 네, 뭐 LG화학 사태 이후로 NCM 그 양극재 업체 소재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음극재나 이제 첨가제 소재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뭐 양극재 소재들까지 다 같이 올랐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5%, LNF 8%, 동아기압 5%, 대주전자재료 4.5%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를 6,700억 규모나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네, 근데 대상이 이제 일반 주주가 아니라 자회사 에코프로 HN 주주 대상입니다. 네, 자회사 에코프로 HN을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에코프로가 이 지주사 편입 요건을 갖추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에코프로 유상증자 대상인 이 에코프로 HN 주주들은 에코프로 주식을 받게 되거나 이게 싫으면 매수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진 않았고요. 에코프로 HN은 1.6%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신주 발행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습니다. 10만 6,172원이거든요. 보통 유상증자 하면은 현재 주가보다 할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10%보다 낮게 이렇게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에코프로는 오히려 높게 발행을 해서 주가 차격은 뭐 0.7%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상자 왜 그냥 사버리면 되지? 근데 어쨌든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장 전부터 알려졌었는데요. 이거 보고 좀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이 중국 드디어 방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진핑이 방한하는 게 더 큰 뉴스죠. 근데 오늘 뭐 왕이 뭐 정지 작업을 한번 해야 되니까 올라오면. 네. 근데 이 4개월 전에 5개월 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네. 4월 달에. 이 5개월 만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뭐 신장 위구르, 남중국해, 베이징 올림픽 관련 정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이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 말도 알려졌는데 작년부터 해오던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했고요. 네. 시진핑이 방문을 해야지 좀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이제 좀 중국 관련주 화장품 중국 많이 엄청 올랐었었죠. 호텔 신라 이런 것도 많이 오르는데 오늘은 네. 그냥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많이 줄었네 옛날보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려면 일단 금감원 미팅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미팅하는데 일단 9개월 후로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자문사 설립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렇죠. 공모펀드 운용사보다도 이 자본금 인력 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 요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요가 많이 몰려 있고요. 현재 자문사 신청 건수가 260건 정도가 대기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담당 금감원 직원은 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명이라도 하려면 빨리 할 수 있겠지. 일을 안 처리하는 거지. 근데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이게 막 등록을 발행을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몰린 것도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사하고 자문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0곳 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근데 대기 중인 게 260개니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막 2배가 되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박모 전무님이 회사 설립하러 나와서 회사 설립을 했는데 회사 설립을 못해서 둥둥 떠다니는 본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이 약간 나요. 조금 빨리-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아니 정상적인 뭐 허가들은 좀 나지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계속 적체가 이게 기사화되기 전부터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막 생전 없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기존 업체들한테. 네, 그러니까 기존 자산운용사, 자문사는 원래 한국에서는 얼마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장 11년짜리 횡보세를 했어요. 그 폭을 보면 중간에 2018년 한 번 빼면 폭이 없어. 그냥 옆으로 긴 거야. 자로 대고 긴 수준으로 기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 그래.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1도 없었어. 무슨 영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프리미엄이 권리금이 1도 없냐. 이게 지금 자산운용사와 자문사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저게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프리미엄이 막 붙기 시작하죠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장이 좋을 때는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1년 기다릴 바에 그냥 비싸게 프리미엄 주고 기존 업체 사서 영업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 공모주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개인들도 이제 자문사 차리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예, 크게 수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기본 수요 빼고 공모주를 해가지고 더 많이 벌려는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때까지 많이 그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나 뭐 SK 바이오팜 같은 거 참여를 해서 수십억 벌었다 이런 아주 조그만 자문사인데도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수요가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을 차리면 이제 23년부터는 네. 그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요건이 새로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법인을 통해서 하면은 뭐 세율은 비슷한데 법인세 내면 땡이니까. 예, 근데 법인 세율은 비슷하지만 그 비용 공제가 많이 됩니다. 뭐 그렇지. 차 타고 운전하는 거, 뭐 식사비 이런 거 비용 공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기존 뭐 슈퍼개미들은 뭐 요걸 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불황인 경우에는 이 자문사 허가가 빨리 납니다. 그리고 화랑일 경우에 조금 늦는데 이게 예전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불황일 네. 경우에도 한 2, 3개월 걸리고 호황일 경우에는 뭐 한 그래도 한 4,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뭐 1년 넘으니까요. 확실히 좀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것도 영향을 네.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그냥 하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철퇴를 내리고 문제를 생기면 처벌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좋긴 한데 네. 사실 피해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번 피해가 일어나면 그게 그 회사의 대표 한 명이 책임질 수가 없는 금액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는 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그래도 금감원한테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 근데 왜 같긴 뭐든 한데 어떻게 다 잡아내 그거를. 다 잡아낼 수는 없죠. 근데 참 아니 사고는 뭐 미국에서 사고 나면 메도프 무슨 메이도프 메이도프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항상 사고는 발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징역 100년 때리면은 사실 그런 게 많이 시도가 없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처벌을 대신에 되게 좀 정확하게 하고 금융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좀 세게 때리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다양한 툴은 하되 그게 사기건이면 아주 세게 다루는 전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꾸 뭔가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야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오 폐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투자 시장에 바이오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스닥 150으로 상징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가 몇 프로예요. 코스닥 150이 레버리지 같은 거 150 같은 거 왜 그래요? 바이오가 무슨 젠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을 때 편입돼 있다가 애들이 거의 망조가 나면서 편입 지수에서 빠지니까 지수만 올려놓고 탈락하니까 코스피 150 시장 투자한다고 한 사람들 거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폐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오 기업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또 꿈꾸기도 하잖아요. 금융도 조금 공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은 정반대이긴 합니다. 저도 뭐 예전부터 20살 때부터 이런 뭐 운용을 해봐야겠다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는 뭐 1달러만 가지고도 펀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법이 좀 빡세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자꾸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래. 그렇죠. 증시각도의 TV는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네. 틀려도 가고 맞아도 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